맨해튼에서 진행된 연방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 작전으로 불법 이민자 9명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C가 OPT 신분의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불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OPT 승인 또는 F1 신분이 취소 종료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공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약 5%에 해당하는 무소속 유권자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뉴요커 7만 5천여 명의 의료보채를 탕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폐암, 고피부암 환자들의 생존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의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항암 투쟁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화요일 맨해튼에서 진행된 연방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 작전으로 불법 이민자 9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또 연방 요원들의 단속에 항의해 시위를 하던 시민 5명도 체포됐습니다.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부터 맨해튼 남부 차이나타운 인근의 커넬 스트릿에서 ICE 등 연방당국 요원 수십 명이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커넬 스트릿 일대는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인도의 노점상을 차리고 짝퉁 명품 지갑이나 가방, 시계 등을 판매하는 광경이 흔히 목격되는 지역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 커넬 스트릿을 다시 안전하게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커넬 스트릿에서 첩보에 기반해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단속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불법 위조품 판매 등 범죄 활동과 연관됐으며 단속을 통해 불법 이민자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9명은 말리, 세네갈, 모리타니,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로 적법한 체류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5명은 강도, 절도, 가정폭력, 경찰관 폭행, 위조, 마약 밀매, 마약 소지 등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체포작전 항의 시위와 관련해 별도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CE는 앞으로 뉴욕시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뉴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석방된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ICE의 체포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뉴욕시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본격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한국어 등 15개 국어로 제작된 이민 단속과 관련한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IC 요원을 마주했을 때의 대응 요령과 무료 법률 지원 한라인 이용법이 소개된 책자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15개 국어로 제작된 이 책자는 IC 요원 대처법, 가족이나 친구가 구금됐을 경우 대응 방안, 뉴욕시 피난처 도시 관련 법률 안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욕시는 IC 요원이 집에 찾아왔을 경우 무조건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으며 묵비권 행사도 가능하다면서 요원들에게 먼저 영장을 요구하고 만약 영장이 없을 경우 요원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C가 거주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올 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고 방이나 물품을 수색할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권리도 있는 만큼 이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자는 이 밖에 직장에서 IC 요원과 마주했을 경우 대응 방법, 구금됐을 경우 대처 요령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은 발신인의 비밀이 보장되는 한라인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C가 OPT 신분의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불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OPT 승인 또는 F1 신분이 취소 종료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 지역에서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을 다수 고용한 IT 서비스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감독자가 관련 규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IC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유학생들을 OPT 프로그램으로 고용했다고 신고했지만 등록된 근무지 중에는 일반 주택 주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C 측은 유학비자 소지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IC가 불시에 학교나 회사 등을 방문해 신분 및 근로조건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 후 취업의 기회가 이제는 감시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선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성적표, 고용계약서, 실습 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각 대학은 이미 유학생 관리 담당자를 통해 IC 방문 시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고 모든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OPT 승인 또는 F1 신분이 취소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역시 OPT 학생과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I-983에 명시된 교육과 감독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 이민당국의 현장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계획서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거나 변경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제한, 벌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IC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단속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플라스틱 호루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시카고 지역에서 불체자 단속이 시작돼 현재까지 약 1,5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서 복면을 한 국경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이들을 추격하고 체포해 차량으로 후송하는 장면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엔 이민 단속 요원들이 체포 도중 수갑을 차고 도주한 이민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가정집에 무단 침입하고 뒷마당을 서성이며 수색작전을 벌이자 주민들이 고함을 지르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선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는 지난 여름 LA 지역에서 연방 요원들의 단속에 저항하는 주민들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이 호루라기가 시카고 지역에 전달되며 주민들의 정보 공유와 반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루라기의 경우 연방 요원들이 나타나면 짧게 3번을 불고 체포작전이 될 경우 길게 1번을 부는 방식으로 위험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경적을 길게 누르거나 요원들을 향해 야유를 하는 방식으로 무차별적인 단속작전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시카고의 한 시민단체는 1,500개의 호루라기와 사용법을 담은 소책자를 시카고 전역에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12번째 임시 예산안도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없애는 이른바 핵 옵션 발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어제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12번째 임시 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제에 항의하며 밤샘 연설을 한 뒤 이날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간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플랜 B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에선 상원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없애는 이른바 핵 옵션 발동이 거론됩니다. 상원 의사 규칙을 한시 개정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셧다운은 23일째를 맞아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을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총 35일간 셧다운이 이어진 것이 최장 기록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백중세를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두 후보가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약 5%에 해당하는 무소속 유권자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뉴저지 럿거스 대학 이글턴 연구소의 뉴저지 주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마이키 셰릴 후보는 50%, 공화당 잭 시아타렐리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셰릴 후보가 5%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7%포인트란 점을 감안하면 백중세란 분석입니다.
공화당 잭 시아타렐리 후보는 지난 6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셰릴 후보의 20%포인트 뒤지면서 패색이 짙었지만 이후 3개월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셰릴 후보의 턱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소속 유권자의 99%는 셰릴 후보를, 공화당 소속 유권자의 94%는 시아타렐리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유권자의 경우 셰릴 후보가 49%의 지지율을 보여 40%인 시아타렐리 후보에 앞섰습니다. 무소속 유권자의 약 9%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이들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판세의 또 다른 주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등록 유권자의 78%와 무소속 유권자의 42%가 투표를 하는 주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그 외 백인 유권자는 시아타렐리, 유색인종 유권자는 셰릴 후보 지지율이 높았고 세대별론 65세 이상은 셰릴 후보, 35에서 49세 유권자는 시아타렐리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뉴욕시가 뉴요커 7만 5천여 명의 의료 부채를 탕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는 저소득층의 의료 부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와 협력해 7만 5천여 명 뉴요커들의 의료부채 약 1억 3,500만 달러를 탕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이거나 의료부채가 연소득 5% 이상일 경우 탕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탕감엔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탕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UMD가 병원으로부터 자격을 충족하는 뉴요커들의 의료부채 포트폴리오를 인수하고 이를 자동 탕감하게 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근로계층 뉴요커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재정적 파탄을 걱정하며 살아가선 안 된다며 총 50만 명의 뉴요커들에게 20억 달러 의료부채 탕감을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 부채가 개인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 충분히 의료비가 커버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탕감 대상자들에겐 부채 탕감 사실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일부 암 환자들의 생존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항암 투쟁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폐암과 피부암의 중증 환자들 가운데 특정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치료를 시작한 지 100일 이내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으면 수명이 크게 연장된다는 연구 초기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연구팀은 1000여 명의 중증 암 환자들의 기록을 분석해서 MD 앤더슨 암센터의 환자 중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 연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폐암 환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비접종자보다 암치료를 시작한 이후 생존 기간이 3년이나 더 긴 것이 발견됐습니다. 피부 흑색종 환자들도 백신 접종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는 것이 판명됐지만 얼마나 더 길게 살았는가는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생존 기간의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암센터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계열의 백신들은 암 환자의 인체 전체에 마치 사이렌 경보음처럼 면역세포들을 일깨워서 활동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암세포들이 항암제에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경보를 통해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세포들을 더 잘 듣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연구 결과를 더욱 철저하게 연구해서 만약 mRNA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항암제와 결합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새로운 합성 항암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재무부는 국가 부채가 지난 8월 37조 달러를 찍은 데 이어 22일 38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기록적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작년 1월 34조 달러였으나 6개월 뒤인 7월 35조 달러를 넘었고 다시 4개월 뒤인 11월 36조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상원 합동경제위원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는 지난 1년간 1초당 7만 1,253.9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 원인으론 사회보장제도, 의료서비스 지출 확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지목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외국인과 한인 방문객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제 결제망 기반의 오픈루프 교통결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루프는 충전 없이 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태그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뉴욕, 시카고, 보스턴, 샌디에이고 등 주요 도시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턴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신형 발매기에서 해외 발급 신용카드로 교통카드를 구입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버스 단말기 교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신용카드 한 장으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퀸즈 및 브루클린 경계에 위치한 저지대 지역인 주얼 스트리트 지역은 오랜 기간 침수 및 낙후된 도로, 주택 부족 문제로 고통받아왔다며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재개발 계획에 총 1억 4,600만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높이 조정과 교통안전 개선, 그리고 최대 5,000채의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얼 스트리트는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과 퀸즈 린든우드 사이의 경계 지역으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보석 이름을 딴 스트리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해수면에서 불과 몇 피트 위에 위치해 폭우 때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정화조가 역류하는 등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매년 약 1,500명에서 2,000명의 뉴요커들이 독감이나 폐렴으로 사망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업데이트된 백신은 이번 시즌 유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도록 설계됐다며 보건소나 약국, 병원 등에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노인과 어린이, 만성 질환자들의 경우 꼭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중증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외에도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 초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